저희 활동 보면서 학생들이 이제 성에 대한 차별, 또 관념 이런 것들도 알지만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보면은 다 다르거든요. 사실 편견을 깬다는 건 다름을 존중해주는 그렇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짜 활동을 통해서 체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자기가 편견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이런 걸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한다는 건 참 의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지연 선생님, 이 수업 어떻게 구성하게 되셨어요? 되게 궁금해요. 제가 처음 고학년 아이들을 맡았을 때 아이들이 되게 성별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서도 되는데, 여자아이들은 좀 더 얌전하고 더 배려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아니면 또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다이어트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니, 초등학생들이요? 네, 벌써? 저녁을 안 먹고 주 넘게 200개씩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키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또 조용한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조용한데 집에서도 씩씩해야 한다. 이런 편견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고정관념에 스스로를 가둬서 잠재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해결 방안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나답게 사는 게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을 사랑하고 나답게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수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어떤 변화를 좀 보이던가요? 제가 아이들에게 성찰 일지를 받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아이들이 편견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그 편견이 평등하게 변화를 하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남자가 힘이 약해? 여자가 왜 힘이 세지? 이상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고, 또 제가 이렇게 학급 규칙을 만들어 보았어요. 성평등한 학급 규칙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토의를 통해서 만들었고, 이걸 직접 매일매일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자와 남자 아이들이 원래는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있었는데 같이 어울려서 놀고 평등하게 지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자아이가 머리가 길었는데 싹둑 자른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 아이한테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지 왜 머리를 잘랐어? 라고 나무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저한테 배운 거를 딱 써먹은 거예요. 아빠, 그건 차별이에요. 하지 마세요. 라고 아빠한테 당당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효과가 있구나 하고 정말 많이 뿌듯했습니다. 그건 아빠 교육도 시킨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아이들은 되게 이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빨리빨리 쉽게 변하는데 어른들이 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그 나답게 수업에서 보는 것처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뭔가를 만들어보고 하는 수업들이 이루어져야지 민주시민 교육이 효과적일 텐데, 이런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 참여형 수업 모델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나요? 뭐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그 적용과 실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험적인 차원에서 또는 어떤 누가 연구 논문을 쓰거나 이런 차원에서 또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그렇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제 사실은 거기에는 우리 선생님들의 의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면 그냥 편하게 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곳곳에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하시는 모델들이 있는데 좀 더 많이 확산되고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거 뭐 좀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계신 그 학교부터 그런 어떤 민주적인 어떤 그 문화 이런 것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 자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이야기 많이 하죠. 그와 함께 우리 교사 공동체에서도 사실은 지금보다 어떤 수평적인 측면의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좀 더 일반화될 수 있고, 사실 그거는요,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자꾸 이렇게 허용하고 확대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지루하고 더디고 비효율적이고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원래 민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렇죠. 시간이 더디고 많이 걸리죠. 우리가 뭐 음식점 가서 뭐 결정할 때도 야 이거 먹어 하면 되는데 뭐 먹을래 하면 이거 저거 하다가
저기 식당 주인 아저씨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통일시키라고 막 그러잖아요.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거라는 맞습니다. 거를 전제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과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우리 김주현 선생님 나답게 수업 너무 잘 봤는데, 그 수업이 교실 안에서 선생님 수업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나를 막 확인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만약 그게 그 교실 밖에서, 그 수업이 끝난 교실 밖에서 또다시 어떤 성별 고정관념의 다른 그 학교 환경이나 다른 그 학교 구성원에 의해서 막혀버린다면 그 효과가 뻗어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학생 자체를 포함해서 학교의 어떤 공간, 거기 쓰는 어떤 말들, 환경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갈 수 있으면 학생도 교사도 그 민주적인 문화에 좀 더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건 우리가 아이들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인권에 대해서 배웠어요. 밖에 나가서 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봤을 때 어른들은 눈치를 보지만 아이들은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보고요. 학급 뭐 약속을 정하고 학교 규칙을 스스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대표를 선출해보고 하는 경험들이 쌓이면 아이들의 삶도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밥원님 활동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저학년 1학년들 들어오면 제일 문제가 3월에 급식 먹는 거예요. 급식을 먹이다가 선생님 옷에는 밥풀이 막 이제 밥 한 공기 정도 양이 붙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뭐 5학년, 6학년 이제 선배님들이 내려가서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급식 먹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급식을 잘 안 먹던 아이들도 그 동생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실천하는 경험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오늘 그 민주 시민교육 얘기하다 보니까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마을 학교, 지역 연계 교육 이런 주제를 다룬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 시민교육에서 이런 지역 연계 교육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지역과 연계해서 예. 하는 그 사업들이 지금 당연히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지역의 단위도 좀 다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면 한 시민단체하고 서울시가 협약을 맺어서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나 어떤 뭐 길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쳐졌으면 하는 것들, 예컨대 뭐 횡단보도 보행로가 그럴 수도 있고 놀이터가 이제 사실 좀 그 너무 이렇게 좀 어린 아이들에 맞춰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 시에서 하는 것 중에 그런 거라든지, 또는 그거 되게 이건 유명한 사례인데 그 공공 자전거 아시죠? 따릉이. 네네네네. 서울시 따릉이 따릉이. 따릉이가 그 작년부터 새싹 따릉이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됐어요. 혹시 가보시면 조금 더 사이즈가 작아요. 좀 작은 걸로 그리고 필요하네. 연령을 실제로 낮췄어요. 그 탈 수 있는 연령. 그걸 누가 제안했느냐? 아이들이 제안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걸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줬어요, 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제안을 했고, 서울시 보니까 타당하다. 이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연령을 높였고, 그걸 좀 무겁게 했는데 좀 더 가볍고 작고 연령이 낮춰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지역과 지역사회와 우리 그 민주주의가 좀 민주시민교육이 연계된 아주 의미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박사님 그 학교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고 그 활동 내용은 뭔가요? 기존의 영화 감상이나 보드게임이나 이런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동아리 활동들이 아이들에게 실효성이 없다고 이제 교직원회의에서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학생 자율 동아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학생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타당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인원 모집이 완성이 되면 그걸 개설해 주겠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지도교사 선생님들도 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도 이제 동아리 지도교사로 참여하시기도 하고요. 네. 열려 계신 분이네. 네. 사회참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그 길목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우회전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 불안해하는 것들 보고 그걸 한번 해결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서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아리가 창설이 되었고, 이제 지금은 그 횡단보도 범위를 넘어서서 더 많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밀양 세종중학교 학생들 멋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회 참여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직접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아름다운 밀양강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세종중학교 학생들. 위풍당당한 학생들의 눈이 예리하게 빛납니다. 오늘의 임무는 이 자루를 가득 채우는 건데요. 이쪽에 쓰레기 많은 거 같지 않아? 맞네. 학생들의 목표물은 바로 이 쓰레기입니다. 산 좋고 물 좋아 보이는 이곳도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쓰레기가 숨어 있는데요. 학생들의 눈을 피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저희가 사회참여 동아리인데 와보니까 좀 밀양강이 너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걸 좀 치우러 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하는 법이죠. 학생들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청소, 무단투기 주의 문구 새기기 등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수구에 보면은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예방하는 뭔가를 해보자 해서 생긴 게 글씨를 새기는 거예요. 기후위기에 대해 조사하면서 우리 밀양강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아이들이 직접 토의하고 결정을 해서 이런 실천까지 이루어나가면서 민주시민의식을 길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중학교 사회참여 동아리 학생들은 혼자 사는 어르신, 환경 문제 등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지역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아, 대단하다. 홀몸 노인분들도 이렇게. 네, 홀몸 노인분들 돕기위해서 이제 기부 팔찌 시작했었습니다. 학생들의 프로젝트 활동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빛이 나는데요. 계속해오던 가로등 안건과 대해서 또 보완할 점이나 또 설치할 점이 있는 부장들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동네 어둠 지도라고 각각 어두운 곳에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쪽과 이쪽들에 조금 위험한 골목이 있어서 먼저 이쪽을 설치한 뒤에 이걸 바꿔야 돼요. 이번 안건은 어두운 골목길 개선입니다. 학생들의 시야에서 바라본 지역의 문제에서 출발했죠. 저희가 표시해놓은 모든 구역 다 설치해야 되지만 일단 우선순위를 둬서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한 5만 원대쯤 좀 더 비싼 기능이 좋은 전등을 사도 뭐 예산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좀 더 비싼 걸 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어디서 저런 거 할 때? 저희가 시청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네.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요. 부서를 나눠 기획부터 추진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어르신분들이나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밤길이 덜 어둡도록 그렇게 설치를 몇 군데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설치한 것 외에 좀 더 어두운 곳을 더 찾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아이들의 교복도 바꾸고 생활 규정도 자기들이 직접 바꿔나가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나니까 이제 학교 밖에서도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돼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근처 골목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평소 어두운 골목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고른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한 건데요. 이쪽이 태양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열을 받으면 이쪽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밤이 되면은 저희 사람이 여기서 지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센서가 확 켜지면서 좀 밝게 켜집니다. 지역의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해결하는 과정은 주인의식을 키우는 좋은 경험이 됩니다. 학생들과 주민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게 되죠. 저 큰 도로가는 괜찮고 여들로는 깜깜했거든요. 엄청 좋죠. 우리는 애들이 하니까 이런 애들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구나. 학생들도 와가 해주니까 기특 크거든. 사회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은 성취감과 함께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주인이 돼가지고 환경도 보호하고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고 저희가 민주적인 의식을 더 기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른들의 시선만이 아닌 아이들의 시선으로도
뭐 바꿔보면 조금 더 창의적이고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를 성공시켰을 때 그 성취감이 저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자 민주시민으로서 지역과 함께하는 세종중학교 학생들이 만들어갈 멋진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서 만난 밀양 세종중학교 사회참여 동아리 학생들이 줌으로 연결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대화 시작하기 전에 네. 그 활동하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함을 느꼈고 좀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태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박수 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 고맙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관심 갖고 활동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활동하면서 여러 일도 많았죠? 저희가 2020년에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활동을 진행하였고요. 일단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홀몸 노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가 기부 팔찌를 만들어서 기부금을 모았고요. 그 다음에 예림교 횡단보도에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CC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장애우들의 전동 휠체어가 야간에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빛반사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지역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러니까. 또 앞으로 또 어떤 걸 좀 하고 싶은지 이야기도 듣고 싶거든요. 동네 반장님이요, 완전히. 네.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확인해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지금 뭐 바쁠 텐데 그런 걸 어떻게 봐요? 공부보다는 지역 사회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 이거 너무 만들어진 답 아니야? 그럼 궁금한 게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부모님들도 저희가 이런 성과를 내니까 이거 진짜 내 아들이 정말 잘한다면서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관련해 질문을 하나 또 추가로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면에서 너무 성장하는구나 이런 경험도 하잖아요. 이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여활동하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런 거 한번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저기 무언가를 보면은 예전에 그냥 지나쳤지만 이제는 무엇을 보면은요 저거 어떤 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아리에서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선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냥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해결 방법, 문제점까지 함께 바라보는 그런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말 그대로 민주시민 네, 이 모습이잖아요. 저기 밀양 세종중학교 사회참여 동아리 화이팅! 하고 다음에 제가 밀양 내려갈 일이 있으면 세종중학교 꼭 들릴게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오늘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이들이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옆에 아주 그냥 신선한 충격이네요. 거의 뭐 아빠 미소 지으시면서 지금 대견하게 여기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면서 좀 스스로 좀 변한다라는 걸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어떠세요? 평소에는 이제 중학교 지금 3학년 친구들인데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점점 엎드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먼저 찾아와서 쉬는 시간에 선생님 저 쉬는 시간에 뭐 이것 좀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점점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점점 찾느라고 이게 등에 고개를 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사례를 봤잖아요. 구암초등학교하고 세종중학교 사례를 봤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민주시민교육이 좀 달라져야 될까요? 아니면 원칙은 같아야 될까요? 좀 궁금하긴 한데 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큰 방향 또 그 원칙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암초 또 세종중 사례를 보면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게 느껴지고 아이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면서 아주 중요한 효능감, 내가 뭔가를 하니까 되는구나, 지역의 반응도 있고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느껴가는 것인데 저는 이와 같은 방향이나 아이들이 또 느껴야 되는 효능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학교에 차별이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차이를 둔다고 하면 아까 이제 우리 활동 같은 거 할 때 보면 학생들의 생활 경험 범위가 조금 다를 수 있죠. 근데
밤길 어두운 곳을 찾는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좀 하기에 좀 안전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난이도, 안전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좀 당연히 구분을 해서 일정 부분 이제 성인의 어떤 보호나 함께하는 그 동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주인으로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어린이, 청소년 이게 구분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길러내야 한다고 하는 그 점 자체는 저는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르다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뭘 많이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학생들이 그 자기 주도성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스스로 기획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친구들하고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 요 전과정을 좀 교수학습 설계에 반영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외국은 어떨까? 그러니까 혹시 외국 사례 중에서 이 민주시민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정한 나라는 있긴 있나요? 그거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인용되는 나라가 영국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 무슨 우리나라 과목으로 그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민교육으로 돼 있어요. 시민성 교육으로. 그런 교과목이 예, 있어요? 그런 과목이 이제 시민이라는 그런 과목, 시민성 교육이라는 과목이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학교,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거기는 이제 3단계, 4단계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그거를 이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영국이 아니더라도 과거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국가들에서도 필수화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이거는 이른바 교육 선진국이나 민주주의를 먼저 한 국가들만이 아니라 그게 선발이건 후발이건 간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그게 그 중요성을 깨닫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점이 중요하고 또 사실 필수화한다고 해서 엄청 필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주당 30분이기도 합니다. 예.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중고등학교 우리로 치면 고3까지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0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걸 학생들이 했던 그 생활의 학습에 스며들게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아까 습관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적고도 뭐 그렇지만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또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그 미래의 민주시민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지 좀 마지막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좀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 계속 이제 학교 또 학교 밖까지 이렇게 안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원칙도 우리 한국에 좀 적합한 원칙도 함께 합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한 독일 같은 경우에 그 유명한 보이트겔스바흐 합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주 최소한의 합의지만 그래도 이게 말 그대로 합의가 이제 된 거니까. 이거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합의가 된 거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노력이 좀 있게 된다면 교육 과정이 바뀌더라도 뭐 정부가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빈부격차, 뭐 학교 폭력, 혐오 이런 거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야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뭐 경제 선진국이다, 문화 선진국이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교육 선진국으로 또 큰 걸음을 내딛게 하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사님. 저는 민주시민 교육은 우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수단이 되지만 우리는 그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줄곧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민주시민 교육을 일상화해야 되고 아이들의 사회참여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학교들이 사회참여 동아리를 활성화해 준다면 그런 노력이 조금 더 현실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는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먼저 민주적이고 평등해야 아이들도 그거를 닮아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이 하려는 바를 실현시켜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번에 지금 또 새롭게 교육과정 논의되고 있으니까 거기엔 좀 이 민주시민 교육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확실히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주에 걸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민주시민교육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 교육이 차가운 경쟁인, 무관심한 지식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한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한 사람의 주체성을 갖게 하고 또 타인에 대한 존중, 배려를 하게 하고 또 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게 하는 그런 교육으로 성장해 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빠르지 못할. 자, 연속에 한다. 연속에 굽고, 헬스. 동작 모두 없으니. 하나, 둘, 셋, 넷. 교사 선생 멋져.